부산광역시 감전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특공대와 그리고 소방대원 그리고 군병력 100여 명이 비상상황이라고 이 부산의 감전역을 차단을 시킨 거예요. 옆에처럼. 정말 그 강아지 있잖아요. 경찰견, 수색견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비상상황이 된 이유는요. 한 통의 문자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바로 옆에 문자예요. 부산의 감전역에 15분 뒤에 폭탄을 터뜨리겠다. 퇴근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감전역, 지하철역에 폭탄을 떨어뜨릴 거라는 이 테러 예고 문자가 112 상황실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1분 뒤에요. 또다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옆에처럼. 반응이 없네? 왜? 내가 진짜 못 터뜨릴 것 같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협박범은요, 대범하게 112 상황실로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112와 그리고 구조대원들, 특공대까지 다 이 감전역을 통제하고 수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폐쇄한 이 역사 안에서 약 30여 분간 대대적인 폭발물 수색 작전이 벌어지던 그 시각에 이 폭발 협박범은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테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옆에 누나 오늘 한번 가능? 이 문자가 끝이 아니에요. 이모, 오늘 진짜 한 번만 하자. 나 진짜 안 한 지 오래돼서 너무 하고 싶어. 혹은 누나, 오늘 좀 만나자. 한 번만 하자 진짜로. 이 지하철역 폭발 협박범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음란 문자를 사방에다가 뿌려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문자의 발신자는요, 모두 한 번호의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이 문제의 핸드폰 주인, 이 주인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자신의 전화번호는 맞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서 나는 그런 문자를 일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피해자예요. 내가 112 테러 말고도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문자가 다가가지고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라면서 펄쩍 뛴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문제의 전화번호 주인은요, 기가 찬 상황에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분이 처음 자신의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 테러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서를 이분이 신고를 하러 딱 가는데 갑자기 이분의 고3, 고등학교 3학년의 따님이 막 우시면서 전화를 걸었대요. 아버지한테, 이 남자한테. 근데 이제 이 따님이 하는 소리가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빠 너한테 문자 보낸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소리에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보내준 그 문자 속에는요, 옆에처럼 적혀져 있었어요. 어딘데 멋만한 놈아. 황당한 상황인 거죠. 아빠가 보낸 게 아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 남성분의 아내분은요, 난데없이 옆에처럼 이혼 통보 문자를 받았고요. 무려 이런 식으로 30명이 넘는 사람한테 메시지가 간 거예요. 야, 삐삐삐 같은 거 사. 돈 없어. 나 장난치는 거 아니다. 오늘 밤 안 들어간다. 이혼하자. 우리 서류는 내일 보낼게. 심지어 이 남성분 회사의 부장님, 직장 동료들한테도요, 문자가 갔어요.
실제로 이 남성분의 휴대전화 발신함에 담긴 내용은요, 옆에처럼 욕설과 그리고 음란한 내용들이었어요. 자기 회사 직장 상사들한테 이런 문자가 내 번호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끔찍한 거예요. 진짜로. 어떡할 거야, 이 상황을. 당연히 이 문자를 받았던 직장 동료들은요, 아니, 왜 저한테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십니까?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놀래서 또 이분한테도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갔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자를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다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이런 문자를 받은 게 아니니까. 무엇보다 난감한 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변 여성들에게 살포된 문자의 내용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자 있죠? 이거 이 남성분의 친누나한테 간 메시지예요. 친누나한테, 누나 오늘 좀 만나자, 한 번만 하자 진짜로. 기가 차는 상황인 거죠. 이거 친누나가 딱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러지. 황당하죠. 부산 감전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주변에 욕설과 음란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전화번호의 주인은요, 무척이나 억울해합니다. 자신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와중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와이프 전화번호, 회사 직장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서 제3자라면 어떻게 다 음란 문자를 발송하고 했던 걸까? 실제로 이 폰 주인인 이 남성분의 회사에 생수를 갖다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한 형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형님한테도 문자가 간 거예요. 뭐라고 갔냐면 옆에처럼, 야 이 삐삐삐야, 내가 너한테 형님 하니까 진짜 형님 같아 보이지? 인생 똑바로 살아 임마. 그러니까 맨날 생수 공장에서 물이나 갖다 놓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간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 당시에 이 친한 형님, 이 형님의 이름이 생수 형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간 거죠. 되게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데, 이 형님 입장에서는 이 문자를 받고요, 기가 차고 열받잖아요. 친하던 애가 이딴 식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너 이거 문자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폰 주인인 이 남성이, 형님 그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저질스러운 성희롱 문자를 받은 이 남성분의 지인 여성들이에요. 친누나한테도 아까처럼 문자가 갔다고 하니까 이 여성들은요, 문자를 받은 당시에는 진짜 기가 찼는데 이 폰 주인인 이 남성의 적극적인 해명, 그리고 죄송하다고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마음을 풀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뭔가 해킹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남성분이 저 핸드폰 해킹 당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도 안 믿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껄끄러운, 그냥 연락 안 하게 된 여성분들도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직원들의 월급날을 앞두고요, 급히 쓸 돈이 필요했던 이 남성분은요, 저금리 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이 문자를 보낸 유명 캐피탈 회사와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보낸 캐피탈 회사. 전화를 하니까
이 사장님이 신용이 안 좋다면서 약간의 돈만 주면 그 신용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러려면은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약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 600만원은 신용이 회복된 후에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돌려드린다고 받으실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이 캐피탈 회사에서 서울보증재단의 전화번호까지 연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 그 보증재단의 번호는요, 인터넷에 나와 있었던 공식 번호와 같은 번호였어요. 여기서 제공을 해준 이 번호가 진짜 공식 번호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의심 없이 바로 이분이 600만원을 송금을 해줬던 거예요. 우선 신용 회복을 한 뒤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1200만원 정도를 입금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2천만원을 더 붙이셔야 된다고 또 그런 거예요. 딱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가 가진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캐피탈 상담원, 이 상담원과 이 남성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못 붙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남성분이 실랑이를 하다가 당신 지금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 상담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전화를 그냥 팍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뜸 욕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눈 뜨고 당하니까 좋냐? 야 그래 보이스피싱이다, 뭐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되게 사람의 염장을 질러요. 당연히 이 피해자 남성분은요, 돈을 1000만원 넘게 지금 사기를 당한 거니까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직원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신고하려고 경찰서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분이 그 경찰서로 향하는 딱 그 40여 분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는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와 최 씨라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 역시도 3일 동안 약 3,200만원을 송금한 뒤에 제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금을 하고 나서 안 거죠. 이게 사기라는 걸.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이런 부부한테 수학이 넘어 보이스피싱 남자는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줄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남자가 건 조건, 그거는요, 당신 막내딸 15살이라며 막내딸 옷 다 벗고 있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그럼 내가 한 2천만원 돌려줄게. 딸 싹 벗고 있는 거 나한테 보내.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그의 요구를요, 이 부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이, 그 와이프 나한테 빌어. 개처럼 빌어. 그럼 내가 한 2천만원 줄게. 개처럼 빌어봐. 잘못했습니다, 주세요 하면서 잘 빌면 내가 한 2천만원 다시 줄게. 그래서 당시 이 부부가요, 행여나 해가지고 이 와이프분이 삼촌 잘못했다고 빌었대요. 삼촌 잘못했어요, 제발 그 2천만원 주세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막 비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웃는 게 아니라요, 야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야 이거 봐봐, 웃긴 거 있어,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한 이들은 누구인 걸까요? 그런데 최근에요, 수화기 너머에 꽁꽁 숨어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악랄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잡힌 거예요. 당시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은요, 총 17명 정도로 검거된 조직원만 15명. 하지만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왜냐면 이 조직의 총책과 그리고 팀장이 아직 검거가 안 된 거예요. 음란과 욕설 문자 테러를 한 보이스피싱 전문가, 그리고 이 부부에게 빌어라, 딸 벗은 영상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한 보이스피싱범 모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 검거가 안 된 27살 보이스피싱 팀장 정씨라고 합니다. 하필 검거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랄한 짓을 한 사람이. 주변에서 다른 조직원들도요, 이 정씨가 피해자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면 너무 심하다고 그만하라고 만류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정씨는 그렇게 상대방이 곤란해하는 걸 즐기고 재밌어하고 자랑하곤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향한 악질적인 장난을 즐겼다는 이 정씨. 이 남자가 폭탄 테러 허위 신고 대상으로 지하철 감전역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산에 진짜 많은 지하철이 있고 서울에도 지하철이 있고 다 그런데 왜 하필 부산의 감전역을 택했던 걸까? 이 정씨가 우연히 지하철역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부산의 감전역,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이름 특이하다. 부산의 감전역이라는 역이 있어. 뭐야? 뭐 지하철 감전이야 뭐야? 아, 이름 재밌다. 그래서 감전역을 폭발하겠다고 거짓 문자를 보낸 거였다고 해요. 아, 지하철 감전이야 뭐야? 관리팀장 정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을 담은 건 1년 정도. 이들 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밝혀진 것만 211명 정도.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은요, 모두 17명. 그 중에 2명을 뺀 15명은요, 20대에서 30대 우리나라 한국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중국인들일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인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실제로 녹취된 이 조직단의 보이스피싱 당시 전화 녹취 일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혔다니까요, 지금. 이거 저희 바다종의 기록자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나가시는 게 정지가 됐다고요. 근데 이거 잡지 않으시고 고객님 진짜 뭐 다른 금융 서비스 같은 것도 제대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관계자 발급되시면은 그쪽으로 다 처리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담기자를 2개 발급받으셔야 돼요. 젊고 세련된 말투로 미끼를 딱 던지는 순간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의심을 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사전 조사도 철저히 한 듯이 보였어요. 실제로 이들은요, 피해자들의 또 다른 대출 이력이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의 녹취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증권 발행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경우니 은행 쪽으로 다 금액이 들어오시면은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SC관상기자 2개 발급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 발행하는 데는 시간 오래 안 걸리시거든요. 처음에는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딱 걸려들면은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막혔다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두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들한테 이 보이스피싱단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도 알려줬대요. 전화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컴퓨터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모두 이 보이스피싱단이 알려줬는데 다 공식 번호였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 전화까지 했대요. 공식 번호로. 근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까지 전화를 했었대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지금 저한테 이러이러한 거 돈 붙이라고 왔는데 요새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뭐 캐피탈에서 뭐 돈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왔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경찰서에다가. 근데 경찰에서 네, 지금 확인해보니까 어느 캐피탈하고 대출 진행 중이시네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했대요. 피해자들이 112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피해자분들도요, 큰 돈 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다 알아보셨던 거예요. 다 전화하고 다 했던 거야.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도 맞다고 하지, 경찰서에서도 맞다 하니까 돈을 보냈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그런데요,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한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출에 필요하다는 얘기에 그들이 보내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바로 그 앱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뭐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인증해주셔야 돼요. 이거 눌러서 이거 설치해주신 다음에 본인 인증해주세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어플을 깔았고 본인 인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보내준 앱을 설치하는 순간 상대방의 전화를 일명 좀비폰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악성 앱. 이거는요, 내 폰에 딱 까는 순간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화를 하든 금융감독원에 뭐 전화를 하든 뭐 신용회복에 전화를 하든 뭐 이런 기관에 전화를 걸잖아요. 내가 다 땡겨오는 거예요. 내가 112에 전화를 해요. 내가 땡겨오는 거예요. 나한테 걸리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은 전화번호들이 있는데 그 번호로 이 피해자가 전화를 거네. 이 피해자는 진짜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겠지만 진짜 경찰이나 진짜 금융감독원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걸리게끔 되는 거예요. 이걸 까는 순간. 이 앱이 설치된 순간 문자 메시지 역시도 얼마든지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 수발신 내역, 전화번호, 전화한 내용, 그리고 위치 정보, 사진첩 정보, 공인인증서까지도 다 빼내올 수 있대요. 정말 폰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좀비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조종할 수 있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수신된 문자를 모니터링하는 건 물론이고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해 남성, 이 사례도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한 좀비폰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위험한 덫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금감원인데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여기에다 돈을 붙여라. 금융감독원은요,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관이지 금융이용자들의 개인들에 대한 거래 관계라든지 신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불편이나 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거지 뭐 그냥 개인적인 거래관계 이런 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신용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범들의 사칭 1순위 캐피탈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금융사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지, 카톡으로 IP 주소를 주거나 해가지고 깔게 만드는 이런 사례는 없대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보낸대요. 그냥 어디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국민은행이라고 치면 그 메인에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셔서 까셔가지고 본인 인증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하실 수 있으시면 컴퓨터에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본인 인증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 카톡으로 보내서 클릭해서 설치하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이나 주위 친구, 지인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내가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조심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피해자분들은요,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람들 보면 아유 조금 더 신경 쓰지, 그걸 당해, 아유 멍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당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다 하나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 전화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저걸 당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분도 전화를 막 했어. 맞대. 그래서 보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생각도 못하셨던 거예요. 요새 보이스피싱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남 얘기라고 에이그 쯧쯧 했는데 남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은 요새 나오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